네, 저희 인사하고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인사. 안녕하세요. 경례할 뻔하셨죠?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지금 오늘 감독님부터 지금 오늘 넷플릭스 코리아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신 분들과 또 이 자리에 직접 와주신 관객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DP 연출한 한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DP 시즌2에서 임지섭 대위로 돌아온 손석구입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박봉구 중사역의 김성빈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항상 EXO HD 유튜브 채널에서 인사드리다가 오늘은 넷플릭스 코리아 채널에서 인사드리게 된 유튜버 액터 구교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넷플릭스 시리즈 DP에서 안준호 일병을 연기한 배우 정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DP 시즌2에서 구자연 역을 맡은 지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DP 시즌2에서 서은 역을 맡은 김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즌 1의 인기와 또 사랑에 이어서 시즌 2가 또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 같고, 혜인 배우는 정말 목젖까지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동이 줬을 거다라는 확신 같은 것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저도 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배우들이고 배우들의 표정, 이게 인터뷰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거든요. 이 배우들의 그런 순간들을 많이 만들려고 했었고 그 작업이 물론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런 즐거운 과정들을 같이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 배우들도 또 같이 해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배우분들도 주말 내내 쭉 다 보셨나요? 네. 각각들이 또 굉장히 좋아하는 또 에피소드들이 또 따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오늘 또 이야기 나눠보면서 또 그 에피소드에 대한 또 구체적인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인 배우님은 사실 이 시즌 1에서 이어지는 어떤 살아서 책임져라는 그 말이 아무래도 배우로서도 그렇고 이 시리즈 속의 그 캐릭터 안에서도 되게 큰 책임으로 다가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시즌2에 임하는 어떤 자세가 어떠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작품 내적으로도 그렇고 작품 외적으로도 그렇고 그 책임이라는 사실 그 단어가 저한테는 좀 남다르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연기를 하는 그 배우 정혜인한테도 그렇고 인물 속 1병 안준호, 2병 안준호에 이어서 1병 안준호도 계속 조석봉의 선임에 이어서 그런 트라우마나 사건을 겪으면서 죄책감과 또 책임감이 따랐는데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네 그냥 해보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촬영에 계속 늘 임했던 것 같고 DP 시즌 2도 어떻게 보면 아예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원에 이어서 쭉 이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감독님과 누적된 어떤 촬영 들어가기 전부터 누적된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던 기억이 나요. 구교환 배우님, 한호열에게 태블릿이란? 글쎄요. 그 애플사 거였나요? 삼성사. 애플 네네네. 예. 한호열에게 태블릿이요? 한호열에게 중요한 그 무기였죠. 예. 사실 배우들에게 있어서 대사를 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어떤 있었어요. 그래서 애플 펜슬이 나왔던 시대의 기종이었으면 좋았겠는데 감독님께서 그런 것에 굉장히 디테일하시기 때문에 절대 애플 펜슬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뱀부사를 사용했는데 좀 꾸덕하게 쓰여지는 게 조금 많이 어려웠는데 많은 연습 끝에 극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손석구 배우님 사실 시즌 2 첫 에피소드에 변곡점이 딱히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냥 계속 이게 맞나 이래도 되나 하면서 거의 끝까지 가는 모습을 전 좀 보이고 싶었던 것 같거든요. 계속 망설이고 네, 그게 아마 가장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우리가 어떤 용기 낼 때 한 번에 용기를 막 150% 다 내지 않잖아요. 용기를 내는 순간에도 한 20-30%는 나 이거 정말 지나고 나서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막 전진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변곡점이 한순간에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그게 좀 영화적으로는 드라마틱할 수가 있겠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평소에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어떤 변화를 맞이한 다음에 돌아봐서 변곡점이 어디였나 생각해보면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많거든요. 좀 그런 게 아니었나 싶은데요. 시즌 2는 이미 다 보셨으니까 이 박범구님의 어떤 대사 중에 저도 가끔은 이런 곳에 내 새끼를 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 저는 굉장히 깊게 남았던 것 같아요. 사실 박범구는 가장 시청자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시즌 1 공개 이후에는 가장 많은 지지를 그리고 사랑을 또 받았었던 캐릭터였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시즌 2에 들어가는 각오가 좀 남달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셨나요, 김성준 배우님? 좀 각오라기보다는 그 시즌 1 때 주신 그 여러분들의 그 사랑과 그런 좋은 반응들이 좀 응원처럼 다가왔고 그런 거에 대한 좀 믿음이 많이 생겼어요. 우리 팀과 그리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어서 감독님 말씀하신 의도대로 시즌 1에서는 좀 그 현실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시즌 2에서는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그러니까 캐릭터들이 좀 더 깊게 고민하고 뭔가를 해보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믿고 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응원들에 의해서. 네. 사실 지진이 배우님 여기 계시지만 어딜 봐도 구자원대 연령대는 아닌 것 같아 보이는 느낌인데요. 감독님이 특별히 이제 구자원의 캐릭터의 지진이 배우님을 또 캐스팅하면서 희끗희끗한 그 머리를 넣고 조금 연령대를 조금 더 높인 느낌 같은 게 들었는데 그런 캐스팅을 또 만드신 이유가 좀 궁금해요. 그리고 그 제안을 받았을 때 배우님의 또 마음도 좀 듣고 싶고요. 네, 감독님. 일단 그 지진 선배님의 어떤 반듯함 그리고 되게 뭔가 젠틀함의 반듯하게 명사. 다시. 네, 선배님 처음 뵀을 때도 되게 뭔가 되게 젠틀하시고 되게 뭔가 그러니까 저희 엄마 아빠도 지진 선배님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되게 반듯하신 분이라고 하실 정도의 어떤 근데 구자훈이라는 인물도 저는 반듯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역할이 이제 방향과 위치가 달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무언가 그 이미지를 조금 다른 방향에서 보면 재밌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해서 대본을 이제 한번 드려봤었고 선배님이 이제 처음 만나셔가지고 되게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네. 어떤 말씀 해주셨나요, 네, 지진이 배우님? 네, 그때가 기억이 안 납니다. 일단 먼저 지금 감독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제 제가 들었고요. 저는 사실 약간 놀라웠고 그리고 굉장히 용감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여지껏 지금까지 이런 역할을 저한테 주셨던 분들이 아무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왜 나냐라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아마 드렸을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지금 말씀도 있었지만 한 번도 보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모습에 저는 되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드라마를 보시면 제 모습이 기존에 있었던 어떤 이미지들 생각하고 있는 것들과 굉장히 많이 달랐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낯설음인데 우리는 그 낯설음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두려워하죠. 그래서 아마 두려웠을 수도 있을 거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거북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극복했을 때도 희열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낯선 동네에 갔을 때 약간 무섭잖아요. 저 골목길 뒤에 뭐가 있을지. 근데 한 20분 있다 보면 익숙해지듯이 뭐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게 그런 모습을 봐줬고 그런 모습을 해준 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굉장히 큰 도전이었고요.
그 도전도 낯설음에 대한 도전이었었어요. 이걸 과연 시청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악역인데 정말 악역 같은 악역이 아닌 악역이라고 그래야 되나? 네. 좀 약간 달랐거든요. 서은한테만 악역이죠. 더. 네. 이게 그러면서 외모나 아니면 말하는 거나 뭐 등등 이게 약간 달라서 이상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끊임없이. 그게 이제 더 큰 뭐 배움 저한테는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 그런 걸 봐준 감독님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꼿꼿하고 품위 있는 사람에게서 이런 면들이 발견됐었을 때 오는 반전의 쾌감 같은 것들을 이 작품에서 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느꼈는데 모르겠어요. 다른 여러분들 같이 느끼셨죠? 5명? 사실 서원중령 같은 경우는 전사 캐릭터가 많이 설명된 캐릭터는 아니긴 합니다. 네, 사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나는 사실 구자훈처럼 될 수 없었으니까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서은에게 있어서 사실 구자훈처럼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연기하셨나요? 사실은 그 어떤 조직 내에서 사실은 서훈도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이렇게 굉장히 젊은 나이에 중년까지 오고 이 위에 있는 사람인데 제가 알고 있기까지의 구자훈과 사실 그 사건이 터지면서 그걸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제가 새롭게 알게 되는 어떤 그 무서운 이면을 가진 구자훈의 그 실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을 때 내가 막연하게 그 대사를 했을 때는 사실 그런 느낌이었어요. 구자훈처럼 난 될 수 없더라고. 근데 되면 안 됐지. 될 수 없는 게 낫지. 뭐 그런 생각. 그러니까 그 이전에 생각했으면 그게 다른 대사처럼 들렸을 텐데 어떤 성공과 뭐 어떤 지위와 어떤 그런 정점에 있는 사람에 대한 느낌이 아니라 나는 저 사람 정도의 저런 어떤 이면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조직을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충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장 그렇죠.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내 마음에 반하는 어떤 것이 그게 느껴지는 것과 이 사람은 그게 느껴지지 않는지 혹은 뭐 느끼는데 그걸 무시하고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한번 이제 걸리니까 나는 저 경지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겠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서 그걸 내가 깨달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는 그 대사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저런 사람이 되기 전에 빨리 탈출. 정신 차려서 다행이다. 임지섭이 계속 얘기하는 너 그러다가 나 좀 큰일 날까봐 막 이랬는데 내가 잘 당당한 척했지만 결국 나도 한 번 먹었네 이런 약간 좀 깨갱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순간을 극복하고 결국은 좋은 선택들을 해 나가게 된 거죠. 그때 서은으로서 최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 굉장히 어떤 정의감에 불타거나 막 대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사실 사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인물인데 사실은 굉장히 크게 군에서 물도 먹고 자존심도 상하고 나도 그래도 능력이 있는데 그래? 이렇게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지. 좀 그렇다면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보여주겠어의 마음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루리를 만나고 루리에 대한 어떤 사건으로 해서 그게 마음이 바뀌면서 좀 아까 계속 얘기하시는 그런 책임감이라는 것이 서은한테도 조금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왜 갑자기 저렇게 저랬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도 되게 어려운 지점이긴 했는데 그게 이제 루리 어머니를 보고 사실 저도 어쨌든 엄마의 입장이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서은한테 되게 훅 들어온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인물이 조금 변화를 조금 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는 지금의 책임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일을 뒤에 썼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이 한 편 한 편의 에피소드가 장르적으로도 좀 다른 재미들을 좀 주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야기적으로도 또 아주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배우분들은 개인적 본인이 출연을 더 길게 하고 말고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최애 에피소드가 있으세요? 제일 끝에부터 얘기를 해주실까요? 너무 멀어요. 네. 최애 에피소드. 저는 그 이거를 11부라고 해야 되는지 오. 보면 그건 잘 모르겠지만 네, 어떤 이야기죠? 안준호가 이제 네. 그 에피소드 네. 제목이죠. 네. 네. 그게 이제 뭐 어떻게 얘기해야 돼? 끝에서 두 번째 에피소드 그렇죠. 11부. 네. 네, 네. 그 안준호가 제이슨 본이 되는. 네. 그거 저 정말 재밌게 봤어요. 그 에피소드를. 네. 뭐 이유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뺑반부터 감독님하고 이제 작곡을 해오면서 제가 감독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리고 되게 존경하는 이유가 늘 뜯어보면은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소외된 자들이 힘을 합쳐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노력을 한다. 거기 뭐 대사에 나오지만 계란으로 파헤치는 게 왜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흔적이라도 남겨야 되니까. 흔적이라도 남겨야 되니까 하여튼 그래서 11부를 시작으로 마지막에 그 조그만 힘들이 앞에 막 모여서 이제 점점 그 바위를 향해서 날아가잖아요. 그 계란이. 그리고 그 선두에 있는 사람이 준호. 갑자기 기억력이 이름이 까먹. 준호가 그렇게 하는데 그 모습이 저는 진짜 좀 처절하면서도 아름다워 보였어요. 와, 저게 참 좀 그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이지 하면서 그 친구가 저렇게 막 그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서 남들은 다 포기했는데 혼자서 나아가는 모습이 감흥도 많고 나도 뭐 더 이상 내가 뭐 나는 군대를 벌써 전역하고 나이를 훨씬 먹은 이제는 뭐 중년이 좀 웃긴가? 하여튼 그치만 나도 뭐 나이를 떠나서 저렇게 좀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했던 에피소드였어요. 저는. 시청자 손석구님께서 보신 가장 네, 멋있었어요. 네. 김성균 배우님은 어떤 에피소드 제일 재밌게 보셨어요? 지금 석구가 얘기하는 동안 급하게 생각해봤는데요. 네. 어쩌면 생각 엄청 하시더라고요. 이게 막 다 재밌게 봤고 네네. 특별히 뭐 한 씬을 애정한다라기보다는 네네. 전체적으로 너무 재미있게 다 전 정말 좋았어요. 정말 좋아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었는데 또 석구가 시간을 지금 벌어줘가지고 네, 급하게 좋았던 장면들을 떠올려봤는데 저는 7, 8, 9, 10부에서 네. 또 우리가 그 지피라는 그 네. 우리가 사람이 어떤 인간이 변화되는 데는 그 공간이 가진 그쵸. 공기와 그 분위기와 그 색깔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그것에 갔을 때 멀쩡하게 들어가진 않았지. 좀 흥분 상태로 가긴 했는데 우리 임대인이 그 얼마 안 계셨는데도 얼마 안 표정이 계셨는데 표정이 바뀌셨네요. 바뀌셨네요. 네. 그거와 이제 계속 그 이어지는 그 임지석 대위의 미쳐 돌아가는 그 표현들과 그 관계들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소름 끼치는 그런 장면들이 정말 많았어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화에서도 또 장르적으로 주는 어떤 그런 재미들이 맞습니다. 굉장히 잘 살아나지 않았나. 네. 구교환 배우님도 계속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건가요? 지금까지도 머리에 지진이 나고 있고 지진이 선배님이십니다. 아, 지진이 나고 있기 때문에 지진이 선배님. 네, 신 선배님께서 먼저 얘기해 주신다면 지진이 갤러리에 들어가서 저는 예전에 그 맥이라는 영화를 프로듀싱 했는데 그때 그 지진이 나죠. 예, 그 대사를 저는 늘라 그랬었어요. 네. 제가 먼저였을 거야 아마. 근데 선배님한테 신뢰가 되는 것 같아서. 전혀. 예, 나 먼저 얘기하라고. 아니 제가 먼저 할게요. 저는 결국에 안준호가 12화에 인물들과 잘 헤어지는 모습들이 그냥 사적으로나 이 작품에 출연한 배우로나 뭐 이 작품의 시청자로서 그냥 준호가 그냥 잘 인사하는 모습들이 계속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엔딩 크레딧을 거쳐서 쿠키까지의 과정들 또한 또 하나의 그 신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12화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준호열이 헤어지는 건 아니죠? 두 사람. 우리요? 네. 그거 뭐 글쎄요. 혜인 배우님 뭐 거의 전 에피소드에 고르게 계속 나오시긴 하지만 관객 입장으로, 시청자 입장으로 가장 또 사랑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에피소드일까요? 조금 이상한 답변일 수 있는데 저는 1화랑 시즌 1의 1화랑 그리고 시즌 1, 2 통틀어서 계속 나오는 그 오프닝 장면이 저한테는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준호가 이렇게 돌아보던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모두가 다 태어나서 유년 시절과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교 생활을 하다가 이제 군대라는 어떤 곳에 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되게 짧은 시간 동안 잘 표현이 된 것 같고 보시는 분들도 저렇게 나도 했었지 라는 거를 거기서부터 일단 같이 공감을 하고 들어가니까 뭔가 작품 속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보면서 한 번도 오프닝을 넘긴 적이 없어요.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오프닝 건너뛰기 절대 누르지 않는다. 그죠? 네. 그렇지 않아요? 네. 아니 정말 그 각각들마다 정말 다른 이 DP에 대한 어떤 그 좋아하는 에피소드를 얘기를 들으니까 관객분들이 정말 또 다 다른 방식으로 이 작품을 보겠다는 생각이 확실히 드는 것 같아요. 지진.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앞에 다 얘기해 주신 것처럼 각각 에피소드들이 너무 재밌었고 다 달랐고 그러면서 연결되는 부분들이 좋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에피소드는 아니지만 마지막에 그 준호가 마무리하고 가면서 버스가 잠깐 정차했을 때 이렇게 돌아보면 그 일부에서 괴롭히던 그 황장 장수께서 네. 너무나도 선한 대학생의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보면서 놀래잖아요. 그게 저는 거기서 소름이 너무 많이 돋아왔고 그러니까 저도 군대를 갔다 온 지 3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그때 나를 괴롭혔던 뭐 선임 뭐 등등. 근데 그러고 나서는 만난 적도 있고 그때 그 느낌이 고스란히 전해지니까 거기서 소름이 좀 돋더라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진짜 그냥 이렇게 동네 형, 오빠, 동생 이런 애들이 다 이런 군대를 다 이런 군대는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게 옛날 그러니까 요즘에는 되게 편하진 않겠지 군대가 편할 수는 없죠. 아무래도 갇혀 있는 곳이다 보니까요. 네. 그렇죠. 네. 네, 이런 곳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겪고 나온 그냥 그런 주변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전 되게 좀 맞아. 그 안에서는 역시 그 공간이 주는 그 분위기가 주는 그런 사회성이 분명히 있고 나오면 또 거기에 맞춰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부분들이 좀 보였어서 네. 그 부분이 되게 짠했어요. 그 장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뭐 사실 많은 이견들도 있을 것 같고 그 장면을 왜 감독님이 저 순간에 저렇게 연출하셨을까에 대한 사실 의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장면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묻고 싶었던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내가 대답을 잘한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알아서 그냥 다 이렇게 잘해주는 저예요. 사실 아주 평범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할 테고 또 어쩌면 우리 주변에 누군가는 저것들을 저렇게 숨기고도 살아간다는 느낌 같은 것도 받아서 사실은 좀 소름 끼치기도 했던 그런 장면이었었는데 그렇게 평범한 과잠 입은 그런 대학생 같은 느낌으로 순진하게 머리도 막 스트레이트해서 좀 내리고 막 그러고 등장하니까 진짜 얄밉기도 하면서 되게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 장면의 연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장면은 제 경험이기도 하고 실제로요? 네, 되게 많은 아마 지금 선배님 말씀하신 되게 많은 사람들 경험일 거예요. 우연히 만난 진짜 다 있으시군요. 네. 우연히 무대에서의 어떤 누군가를 만났던 물론 좋았던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군대 안에서 그가 어떤 모습일지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다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모습일지를
다 모를 수도 있잖아요. 저도 모르고 아마 뭐 주변에 있는 친구분들이 군대에 있을 때 모습을 알 수 없는 거니까 그게 뭐 좋다 나쁘다의 어떤 얘기를 하고자 했던 건 아니었었고요. 그냥 그 씬 자체가 안준호의 시선으로만 보여요. 그러니까 황장수 쪽에서 찍은 어떤 앵글이나 어떤 타이트한 표정 같은 것들을 쓰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그 이후에 준호가 이제 버스를 타고 가면서의 표정이 결국 마지막 얼굴이 가까운데 쿠키가 있긴 하지만 그때 준호의 표정이 울지도 웃지도 않는 여러 가지 생각을 지나가는 인연인 거잖아요. 결국 그런 일들이 있었어도 좀 모르겠어요. DP2를 찍으면서 뭔가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남겨둬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었는데 어떤 복합적인 감정들을 찍어야 할 때에는 예를 들어 방금 같은 장면에서의 배우의 어떤 표정은 제가 감히 어떻게 디렉션을 하기 되게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순전히 어떤 배우의 어떤 감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기도 하는데 저도 그 장면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해준 또 준호 정혜 배우님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요. 네. 사실 혜인 배우님은 그 장면에서 말 그대로 어떤 디렉션이라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배우가 해석해야 되는 그리고 사실 얼굴로 표현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컸던 장면이었을 텐데 그 네.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사실? 저는 시즌 2를 촬영하는 내내 사실 시즌 1, 2를 나눈다기보다는 한 작품으로 봤었고 제가 왜 1화가 인상 깊었는지는 계속 누적되어 오고 제가 바라봤던 제가 마주쳤던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그냥 뭔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환경들이 뭐 이렇게 어떤 표정을 지어야지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래서 감독님께서도 저한테 그냥 그 상황을 잘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제가 자유롭게 연기할 수 있게 그런 장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가 좀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연 배우님의 또 최애 에피소드가 있다면? 너무 앞에 다 얘기하셔가지고 진짜 저도 고민을 많이 지금 하고 있었는데 저는 또 그냥 여자이다 보니까 사실 군대 안에서의 그런 것들을 잘 몰라서 근데 시즌 1부터 해서 저는 그 탈영한 병사들의 얼굴이 좀 그 표정, 눈빛 그런 이렇게 많이 뭐가 없는데 굉장히 슬프거나 뭔가 무슨 그런 게 느껴지는 표정들이 시즌 1에서도 사실 되게 그 각각의 에피소드의 그 탈영병들의 얼굴이 좀 되게 인상 깊었는데 이번에도 그 김누리의 어떤 절규라던가 니나의 마지막 미안해요 하는 그 눈빛이나 그런 아휘의 그런 모습들 나중석 가사까지 그리고 허경 장병도 그런 얼굴들이 내가 군대를 안 갔지만 정말 저런 표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배우로 안 보이고 그런 실제에 저런 청년이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그 알 수 없는 군 안에서만 볼 수 있는 표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그 각각의 인물들의 어떤 그 표정들이 저는 많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번 사실 시즌 2에서도 시즌 1의 그 한 명 한 명의 얼굴들을 한번 쫙 다시 리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했었고 아마 시즌 3가 나온다면 지금 시즌 2에 또 그 얼굴들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호열은 정말 짜장면을 그렇게 박력 있게 끊어먹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장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습니까? 여러 다른 테이크가 있었습니까? 정말 궁금해요. 매 테이크마다 그렇게 멋진 액션을 선보였던 것 같고요. 그렇죠. 자신의 컨디션을 네. 위트 있게 표현하는 한올이라는 인물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올은 느끼한 걸 싫어하지만 사실 그 누구보다 느끼함을 좋아해서 의도적으로 그 말을 계속 뱉을 수도 있었던 것 같고 동정 금지, 네. 잡생각 금지. 네. 뭐 많이 동정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계속 본인에게 준호에게 이제 주문했던 것들이
혹은 자기가 먼저 무너질까봐 계속 준호에게 얘기할 수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참 하늘을 보고 있으면 좀 신기해요. 예. 그러니까 정말 짜장면처럼 사실 줄줄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는 사람인데 네. 앞에선 팍 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맞아요. 같은 그런 그래서 굉장히 누군가 봤을 때 되게 코믹한 장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많은 부분에서 한호연을 보여주는 그 짧은 에피소드, 짧은 씬이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 다른 테이크도 있었나요, 그게? 테이크 되게 많았는데요. 네네. 몰입해서 그런지 핸드폰도 안 가져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가져갔던 씬도 있고 테이크도 있었고 뭐 이렇게 면발을 이렇게 팍 붙어가지고 이렇게 면발이 스핀이 이쪽으로 돈 것도 있어요. 당구로 치면 시네루라고 하죠. 왼쪽 시네루를 주고 이렇게 싹 도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혜인이한테 튀긴 것도 있었고 근데 그 연기의 초목적은 대차게 날려보자 뭔가를 이렇게 저도 그러니까 거의 일어나면서 끊더라고요, 이렇게. 네 근데 이게 정말 우리가 의미 있는 대화들인지 지금 의심이 너무 스러운데 그게 하나인 것 같아서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뭐 이 각 에피소드들에 대한 사랑하는 에피소드를 얘기도 했었지만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그 GP 에피소드를 굉장히 또 좋아하면서 봤었던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하기도 하고 굉장히 좀 영화적이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었는데 뭐 라쇼몽 같은 구조이기도 하고 또 이 이야기 자체는 또 한국 영화 생각하면 공동경비구역 JSA에서의 어떤 장면 같은 거 떠오르고 또 약간 초록불고기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영화적 기억들을 많이 끌어오게 되는 그런 에피소드였던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영화는 이 시리즈는 단순히 영화뿐 아니라 이 시리즈 속에 나오는 굉장히 연극적인 요소들, 갈매기, 니나 그 혹은 최종원 선생님께서 연기하시는 거의 섹스피어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좀 가장된 연기 같은 걸 일부러 그 톤들을 또 보여주시기도 하는데 감독님이 아마도 지금의 시리즈를 만들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장 영화적, 연극적인 뿌리 같은 것들을 이 작품 전체적으로 다 가지고 오고 싶다라는 의지 같은 게 좀 느껴지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담으신 세팅이신가요? 제가 이제 제 연배 연출자들 감독들이 한국 영화에 흔히 얘기하는 봉준호 박찬호 감독님, 최동원 감독님, 유승환 감독님 같은 어떤 선배님들 영화를 20대 때 보고 자라는 세대이기도 하고요. 뭐 좋은 배우분들, 대학로에서 봤던 무대 연기들, 독립 영화를 작업하면서 만났던 좋은 또 연기자들 그런 게 저희 연배의 어떤 연출자들이 이제 조금 작업을 하는데 큰 자양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것들을 오마주를 해야지 혹은 뭐 갖고 와야지 뭐 이런 의도보다는 그때 보았던 좋았던 것들을 어떻게 변주해서 가져갈 수 있을까 이 시리즈에 어울린다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끼리 사실 DP의 이 2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꽉 채워주셨는데 질문들 바로 또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사실은 빛이 밝아가지고 여러분들 잘 안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손을 이렇게 높게 들어주시면 한 분 한 분 지영 배우님부터 질문하실 분을 저기 지금 제 바로 앞에 계시는 분. 네, 마이크 가겠습니다. 저기 중간 중이신 거죠? 네, 저기. 네, 손 들어주세요. 네, 맞아요. 네 번째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질문 주세요. 제가 떨려가지고 적어왔는데 잠시만요. 네. 일단 혜인 오빠한테 질문 드릴게요. 네. 김누리 사건의 전말을 안 순간 일병 안준호가 아닌 일병 정혜인이었다면 과연 준호와 같은 선택을 했을까가 보면서 정말 궁금했어요. 감사합니다. 고민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제가 촬영하면서 가장 많이 저 스스로한테 했던 질문이었는데 지금 되게 정곡을 찌른 것 같아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용기를 못 냈을 것 같아요. 뭐 저랑 안준호라는 인물과는 많은 지점들이 이렇게 비슷하고 닮은 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 작품을 하면서도 많이 저 스스로한테도 반성이 됐던 순간들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뭔가 바뀌는 게 있을까? 항상 그런 질문을 제 스스로한테도 작품 말고도 던질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안준호라는 인물이 저는 좀 우리가 하고 싶은,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을 쓰면 어떨까라는 어떤 판타지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은 USB를 들고서 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 준호한테 기영이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 같은 사람 이게 많지 않다고, 모든 사람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미 다들 뭘 할 수 있는데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지만, 사실은 이 작품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리즈를 보고 나서 누군가가 만약에 그래 나도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연다면 그게 말 그대로 바위 계란 같은 그런 이야기가 맞습니다. 되지 싶습니다. 네, 배우분들이 진짜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 순간에 나라면이라는 생각들. 다음 질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이 배우님? 단호하신데요. 너무 멋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부자운 같았어요. 네, 맞아요. 그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네, 저는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극 중에서 날라차기를 하시던 준이 캐릭터분이 되게 저는 재밌었는데 그 캐릭터분을 구상하게 된 계기가 너무 궁금합니다. 네, 그 오민우 준이 역할은 이제 사실은 장르의 어떤 컨벤션이라고 할까요? 장르적인 지점에서의 어떤 인물도 필요했었는데 시스템, 그러니까 구자훈이라는 역할이 시스템 그 자체에 가까운 인물이라고 한다면 오민우라는 역할은 그 시스템에 동화된, 경도된 이런 느낌의 어떤 인물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사실은 약간은 유머러스하기도 한 어떤 액션이기도 할 수도 있고, 누가 보기에는 되게 굉장히 화려하고 박력 있는 액션일 수도 있는데, 저는 저희가 같이 군 생활을 하거나 이제 지내면서 봤던 어떤 계급 부사관이죠. 아무튼 준이 또 부사관의 가장 높은 계급이기도 한 건데, 뭔가 경도되어 있다거나 동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연배에, 그리고 시스템을 견고히 만드는 누군가의 인상 같은 어떤 배우와 작업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소영 선배님은 제가 차이나타운이라는 영화 때 같이 했었는데, 그때는 너무나 마음씨 좋고 착하고 이런 인물로 이제 캐스팅을 해서 연기를 같이 했었는데, 이번에 그 반대의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면 실제로 이제 제가 알고 있던 그 연배 이제 그 행보관들이나 그 이제 부사관들에서 높은 어떤 짬이 있으신 분들과 비슷한 어떤 느낌과 인상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캐스팅을 했었습니다. 정석용 배우가 항상 보면 또 이렇게 고통받는 소시민 역할들 굉장히 많이 해오셔서 약간 진짜 짜릿했어요. 그 날라차기 돌려서 날라차기 하시는 순간 굉장히 섹시하기도 했고, 네. 이 약간 요 라인이 좀 반전 라인으로 캐스팅이 됐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드네요. 네, 다음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혜인 배우님. 이게 너무 잘 보여서 그 연기 천재 구교환 들고 계신 우리 그 교환이 형의 팬분께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이죠, 연기 천재 구교환. 네. 손 안 들었는데. 저 그 말을 드신 거 아니에요? 텍스트. 이게 안
강제 지목 당하셨는데요. 궁금하신 점이 그래도 있으시지 않을까? 끝까지 얘기 안 하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질문 없으신가요? 없어요? 네. 그다음 한 말씀 하시고 넘기세요. 네, 마이크. 네. 저 이제 손석구 이렇게 들고서 지금 하트. 예. 하트 손석구. 손 드셨죠? 네. 손 드셨다고 합니다. 네. 늦었어요. 네. 아 여기 잘 안 보이네. 여기가 정말 되게 밝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제가 그 한준희 감독님 백만이랑 DP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시즌2 나온 거 너무 축하드리고 저는 사실 백만도 2가 나오길 혼자서 꿈꾸고 있거든요. 어쨌든 제가 질문을 드리자면 그때 그 손석구 배우님이 그 좋은 아빠로 비춰지길 바랐다고 하셨어요. 그 임지석 대위가. 근데 이제 그 서훈중령님과 이혼하신 이유가 두 분은 각자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저도 이 두 분의 전사가 좀 궁금하긴 했어요. 궁금해가지고 네. 그것도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분 다 많이 변화가 있었잖아요. 약간 둘이 현관처럼 하다가 변화가 있었는데 다시 혹시 재결합의 그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두 분께 답변 듣고 싶어요. 네. 배우. 네, 사실 요 관계에 대한 전사는 제가 배우분들이랑 얘기를 나누긴 했는데 구체적인 설정을 하진 않았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냥 설정이 있는 것보다 두 분이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보이는 그림들로서 유추할 수 있는 정도의 관계면 좋겠다 했었고 그냥 두 분의 캐릭터를 보다 보면 느껴지지 않을까?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대답은 저보다 이제 배우분들이. 네, 지원 선배님이랑 네. 석구 형한테 넘기겠습니다. 제 주변에 이혼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을 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제 아는 형이 좀 슬픈 얘기죠. 근데 이혼하기 직전에 그 당시 형수님하고 주고받았던 문자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살벌합니다. 막 됐고 서류 보내 막 이렇게 문자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혼이라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겉에서 봤을 때는 그래 이혼했어 이러면은 그냥 단시간에 이루어진 그냥 뭐 서류에 사인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지만 그 기간이 굉장히 길죠. 네, 그래서 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더라고요. 보통 그 말인즉 그 정말 그 사랑해서 결혼을 한 다음에 싸움이 반복이 되고 막 쳐다보기도 싫고 이렇게 되면서 헤어지는 그 과정이 엄청 길고 이러기 때문에 재결합의 가능성은 없다. 입니까? 네.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네. 누가 이혼을 어디서 싸움 뭐 때문에 잘못해서 누가 이혼을 하자고 했는지도 이제 모를 정도로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그런 관계 더 이상 서로 얼굴만 봐도 그냥 악담만 퍼부고 싶어지는 그 관계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저는 저도 감독님 말씀처럼 그냥 이러저러한 이유로 다 거의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잖아요. 근데 아마 좋아서 결혼했지만 그 좋은 점이 아마 가장 속 터지게 하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대사에도 나오지만 이쪽도 아닌 저쪽도 아닌 네 태도 막 그 임지섭에 대한 사실은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만 하고 있었지. 근데 이제 씬을 찍으면서 그 거의 첫날이었거든요. 석구 배우님하고 인사하고 정말 이렇게 둘째 씬 정도 됐었나 그랬는데 그때 대사를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 옮겼었어요. 지금 이제 저희 그 편집이 돼서 나오진 않았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그 애니메이션에 중독돼서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 얘기 해도 돼요? 애니메이션 할 때 너도 옛날에 피카츄 포켓몬인가 그거 하지 않았냐고 막 나한테 막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왜 헤어졌는지 너무 잘 알겠는 느낌. 네. 그래서 정말 변함이 없어. 이래서 우린 헤어진 거야. 갑자기 거기서 막 옛날에 중령님도 포켓몬 그거 모으지 않았냐고 막 그러는데 난 제가 저래서 정말 싫었어 이런 느낌을 저가 단박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우리는 이혼을 한 거야. 그런데 그런 지섭에게 USB를 줬던. 네, 그랬는데 사실은 근데 이제
저는 하면서 이렇게 느꼈어요. 나도 계속 저 사람을 질책하고 내가 맞고 네가 늘 틀려. 너 늘 사고치고 네가 그래서 내가 너를 싫어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결국에는 서운도 사실은 내가 정답이 아니었다는 거를 사실 깨달으면서 좀 저 사람에 대한 어떤 뭐 이해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저 사람의 답이 맞을 수도 내 답이 틀릴 수도 그래서 조금 한 발 조금 이렇게 떨어져 물러서게 되는 지점은 사실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일을 계기로.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것도 이제 약간 내가 이제 가지고 왔으니까 뒷일은 네가 알아서 해 너 이러고 약간 되게 현실 부부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법정에 가서 그런 또 하는 지섭이의 모습들 보고 굉장히 힘들었을 것도 알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조금은 이해를 좀 더 예전보다는 좀 다른 느낌으로 이 사람이 이해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 결합은 모르겠지만 아이들하고 좀 더 만나는 시간이 조금 더 임지섭에게 할애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일부러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배우분들 중에서 제일 멀리 떨어뜨려 놓으셨어요. 마무리는 그렇게 좀 따뜻하게 되지 않았어요. 네, 좋은 동료가 될 수는 있지 않을까 네, 싶기도. 좋은 아빠로 엄마로 이제 역할을 네. 확실히 잘하면서 존중하면서. 네, 너무 네. 칼같이 이제는 좀 긋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교환 배우님 질문자를 한 분. 여기 존재 구교환님께서는 아직 마땅한 질문이 생각나지 않으시다면 저요. 네, 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쪽도 조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교환 배우님 팬이고요. 제일 궁금했던 점은 호열이가 마지막에 준호랑 버스 터미널에서 헤어지는 씬에서 그 전에 형이 사적으로 연락하는 걸 안 좋아한다고 그러셨는데 헤어질 때 또 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호열이의 마음은 대체 뭔지 그리고 시즌 1에서도 이제 준호야 너 연기 잘하겠다 너 배우 해도 되겠어 이랬는데 시즌 2에서는 너 배우는 안 되겠다 이러셔가지고 혹시 호열이의 마음은 대체 어떤 걸까요? 그 또바라고 그 얘기했던 거는 아마 못 볼 것 같아서 또바라고 했던 거고 근데 지금 희망 고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또 볼 거였으면 또바라는 말을 안 했을 것 같았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 말이 굉장히 좀 짠하게 다가왔었어요. 혼자 사적으로 대사를 하면서. 그리고 근데 만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호열이가 시즌 3에서 애니멀 커뮤니케이터가 돼서 이제 군견을 이제 소통을 하러 와요. 군견을 소통을 하는데 그게 그 병사를 담당 병사가 안준호입니다. 네. 그래서 군견과 함께 이렇게 셋이서 됐어요. 통화를 했어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냥 그 호열이만의 유머인 것 같아요. 뭐 계속 그 사적인 정해인 배우의 이미지도 가지고 오는 유머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시즌 1의 유머들도 그렇고. 근데 정말 들었다 놨다 하시는 분이시긴 하죠. 거기 앞에서 만두도 쥐어주려고 하고 정말 오래된 거긴 하지만 이렇게 거의 아빠 아닌가 아빠 진짜 아빠 같은 그런 느낌이 주기도 했었고 처음에 우산 이렇게 씌워줄 때는 정말 늑대 유혹도 저리가 호열의 유혹 같은 그런 등장이기도 했었고 두 사람의 케미를 정말 잃지 못하겠다라는 팬분들 진짜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 들어서 감독님 시즌 3 잘 네,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쪽이나 저쪽 끝쪽 조금 한번. 네. 방금 우렁찬 우렁차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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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가 안 가도 될 것 같은데요? 왠지 그 정도 보이스라면. 네. 가고 있나요? 네. 혹시 그 마이크가 절로 갔네요. 네. 괜찮습니다. 네. 혹시 지금 생각나시는 대사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네네. 저요? 네. 맛깔나게 부탁드립니다. 뭐로 할까요? 그냥 또 봐. 안
보겠다는 뜻인가요? 아니 이거는 제가 꼭 뽑아. 네, 그러면 손석구 배우님 질문. 이쪽으로 좀 가주실까요? 저쪽으로요? 네네. 어떻게 제가 그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잘 안 보이시긴 하죠. 제발이라고 하신 분? 네, 제발님. 네, 제발님. 제발님. 팬분들 못하시는. 안녕하세요. 네. 극 중에서 신아휘가 나하사랑 임대휘에게 듣는 욕들이 좀 비슷하면서도 상당히 디테일한 폭언인데요. 그런 이제 폭언이 발설되기까지 아이 캐릭터에 있어서 설정에 포함되었으나 극 중에 이제 드러나지 않는 설정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 나하사랑 임대휘가 생각할 때 그게 가장 좀 타격 있는 욕이라 그런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발? 제발. 감독님께 들어봐야 할까요? 네. 실제로 저도 군대에 있으면 되게 많은 부분들을 영향받는다고 하거든요. 다 그 어떤 욕설이나 행위나 다 닮아가는 부분들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서로 닮아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회에서 나왔던 어떤 부분들은 좀 이제 뭐 네거티브한 부분들이 닮아가는 모습들을 이제 은연중에 조금씩 담고 싶었던 게 있었었고, 뭐 이를테면 저기 나중석과 임지섭은 또 되게 좋은 부분들도 닮아 있었겠죠. 하지만 그게 그렇게 좀 되물림되는 것들을 좀 묘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감독님께서 마지막 질문자를 한분. 네. 맨 앞쪽에 남자는 손 드셔 제일 빨리 드셔. 네. 저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구교환 배우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만약에 작중 역할이 아닌 작품 밖에서의 한우열이었다면 그 전역 연기를 뒤로 하고 준호를 잡으러 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게 한우열이 아닌 만약에 저라면 네, 한우열이 아닌 작품 밖에서의 구교환 배우님이셨다면 네. 그 전역 연기를 뒤로 하시고 안준호를 잡으러 갈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전역을 해서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함께 합동 작전을 더 군 안에서는 좀 더 어려운 지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대를 빨리 해서 조금 더 한우열이 돈이 많아요 또. 그쵸. 그래서 그 재력을 이용해서 더 전폭적으로 어떤 수사를 확대시키는 거죠. 그래서 전국의 모든 사립 탐정들을 다 고용해서 함께 안전을 찾아 좀 더 쉬웠을 것 같아요. 그게 더. 마지막으로 한 개 더 있는데, 네. 그 혹시 안준호가 그 일병으로 시즌 2가 끝났는데 그 아직 전역을 못했는데 언제 전역 시켜주시나요, 감독님? 364일 남았는데. 전역을 하는 모습까지 저희가 담을 수 있는 뭐 그런 얘기가 아직 논의하지는 못했고요. 일단 저희가 시즌 1과 시즌 2를 하면서 이제 한 4년이 돼가는 시간 동안 정말 200회차에 가까운 해를 같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좀 같은 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전후회 같은 걸 많이 느끼면서 이 작품을 하면서 진짜 치열하게 찍고 좋았던 순간도 힘든 순간도 어떠한 결과들도 감사한 것들, 슬픈 것들도 되게 무언가 정말 살면서 또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기필한 작품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정서, 그리고 이 이야기의 소재를 저희가 선택했다면 피하지 않아야 할 어떤 이야기들도 있었었고, 그렇게 충실하려고 애쓰면서 이제 4년 동안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어떤 뭐 이야기들이 이어질 수 있다면 그것도 저희가 더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분들의 지지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준호를 말뚝박게 하겠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신 거죠?
당장 말 바꿀 수 있을지 일단 영창도 갔다 와야 되고 준호가. 네. 아니 사실 이 시즌 3나 그 다음의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 같은 것들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그냥 군대 내 폭력이라는 잡초를 하나 뽑았는데 거기 줄줄이 한국의 어떤 역사까지도 다 달려 올라온 느낌 같은 걸 받았던 것 같아요. 여기 사실은 뭐 잠깐 나오는 역할이지만 최종원 배우가 연기하는 이 인천 보스가 실제로 장기 군탈자가 그분이 아닐까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결국은 이것이 1시즌에서 시즌2로 확장됐듯이 시즌3 이후에는 좀 다른 방식의 한국 사회를 보여주는 다음 이야기들을 감독님은 머릿속으로는 이미 구상을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예상하는데요. 감독님 오늘 그래도 이렇게 귀하게 오신 분들이 계시니 만약에 정말 DP2가 더 큰 사랑을 받고 더 많은 분들이 3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갖고 계신가요? 진짜로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은 정말로 그렇다면 작가님과 또 잘 논의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이 시즌 1과 2의 12개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배우분들은 아마 더 힘드셨을 것이고 무언가 감당해야 되는 그러니까 못 할 수 있는 데란 이제 극중의 대사 키가 되는 대사가 저희가 시즌 2를 하면서 스태프들과 배우들과도 많이 했던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또 뭐 할 수 있는데 이 얘기를 가지고 왜 해야 되는데 굳이 분명히 할 수 있는 반복되는 좋은 얘기들도 있을 것이고 소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얘기가 어떻게 충실을 하면서 또 어떻게 또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들을 이 소재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요 했던 것 같아서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것 같고 너무 힘들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도 정말 말씀처럼 어떤 좋은 응원과 주신다면 그때 가서 또 넷플릭스나 대표님과 작가님과 또 배우들과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혜인 배우님이 저를 살짝 보셨는데 그 D-몇이라고 계속 쓰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네. 그 언젠가는 네 감독님 다른 거 하시고 저도 우리가 다 다른 거 한번 했다가 아니 언젠가는 좀 저녁을 좀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예, 집에 가고 싶습니다, 감독님. 저도 포에르 형처럼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 네. 아직까지 364일은 남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저희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1시간이 조금 넘게 훌쩍 갔는데요. 지연 배우님부터 오늘 함께 해주신 지금 넷플릭스 코리아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부터 오늘 함께 자리해주신 관객분들에게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진짜 처음으로 직접 이렇게 만나 뵙고 그리고 이렇게 같이 또 했던 분들하고 같이 또 DP 얘기를 나누니까 더 좋았어요. 네, 다시 또 집에 가서 한 번 더 보고 싶고 네, 좋은 시간 네,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유튜브로 보고 있는 건가요? 네, 보고 계십니다. 네. 그럼 좀 다르게 했을 걸. 유튜브의 어떤 애티튜드를 가지고 하실 수. 예, 몰랐습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유튜브 시청하고 계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사랑이 더 있다면 아마 시즌 3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때요? 약간 부족한데? 약간 부족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선배님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속이 시원했어요. 알겠어. 예, 저희 DP 시즌 2가요.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보일 수 있었던 거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DP 팬 여러분 덕분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참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기도 지났고 그래서 이렇게 시청자분들과 팬분들과 함께 자기를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 감사함을 이어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시즌 3에서 또 한번 지금 감독의 표정이 좀 굳어가시는 것 같은데
또 봐 한번 해주세요. 또 보지 말입니다. 아 역시 준호 잡네요. 네. 너무 바쁘시면 애니멀 컴퓨터 한호열 그렇죠? 그 스피노프로 그냥 작업하면서 GV 이 관객과의 대화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함께 얘기 나누는 순간이 너무 선물 같고, 그리고 여러 관객분들의 이 시선 들으면서 제가 더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얻어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같이 교감하는 기분이 들어서 이 현장을 꼭 와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꿈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너무 즐거웠던 GV였고 또 뭐 근처에 다른 작품이건 뭐 DP건 같이 계속 뵀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넷플릭스 코리아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요즘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이렇게 다양해져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이 시간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우리 도경이, 도현이, 도아, 빨리 치카하고 자라. 지금 잘 시간이야. 좀 방학됐다고 자꾸 늦게 자는데 빨리 치카하고 자. 그리고 다른 시청자 여러분들은 잠이 안 오시고 그러시면은 우리 DP 많이 1부터 2까지 많이 플레이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배우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DP 저희는 너무 재밌게 찍었었고, 그래서 많이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나오는 게 굉장히 신기하신가요? 계속 보고 계세요? 계속 보시던데. 너무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들어가십시오. 네. 한준희 감독님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DP는 피자 배달 오토바이를 훔쳐서 입대하던 안준호라는 인물이 마지막에 USB를 또 들고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까지 과정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준호 같은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거창한 얘기는 아니지만 세상이 조금씩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었고, 그런 영향들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받으실 수 있다면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쭉 봐주시면 훨씬 더 재밌게 한 번 더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우분들 그리고 감독님들 너무 촬영 자체는 굉장히 힘든 촬영이겠지만 계속해서 계란을 조금 더 던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리해주신 관객 여러분들, 그리고 긴 시간 또 함께 유튜브로 열심히 봐주신 시청자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박수 치면서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세요. 네.